극렬하게 반 트럼프 활동을 펼쳐왔던 비영리 단체죠. Southern Poverty Law Center라는 단체에 있네요. 엘라바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 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흑인 인권 단체라고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흑인 인권 단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 색깔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극진 좌파 성향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순수하게 소수계 민족들, 소수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런 순수했던 단체들이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정치화되는, 더군다나 아주 편향적으로 정치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좀 자주 봅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좌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인데 색깔을 좀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Southern Poverty Law Center에서 조지아주에, 이게 엘라바마주에 있는 단체인데 근데 조지아주의 풀톤 카운티, 굉장히 문제가 많죠. 부정선거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 풀톤 카운티에 돈을 댔다. 풀톤 카운티 누구한테 돈을 줬느냐? 거기 있는 판사들한테 돈을 주고 선거관리위원들한테 돈을 줬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뇌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요. 뭐냐 하면은 이제 투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쪽은 이제 흑인 인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흑인 유권자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죠. 85,000달러를 풀톤 카운티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이 풀톤 카운티에서는 뭐를 했느냐? 드롭박스, 투표용지를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드롭박스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게 그렇게 했었죠. 그 드롭박스를 구매하는데 비용을 절반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이 선거 전까지 그 돈을 다 쓰지 않았으면 연말까지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약속이 돼 있던 것이었는데 지금 8월이죠. 8월인데 여태까지도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돈이 지금 풀톤 카운티에서 공금으로 쓰는 공금 예산으로 지금 쓰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풀톤 카운티 감사원에서 발견을 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저스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일단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기술시민생활센터라는 이건 이제 시카고에 있는 단체죠. 기술시민생활센터에다가 3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 기술시민생활센터가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주로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 팀들이 그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계약을 맺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다, 넌 파리즌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안개를 쫙 뿌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이 선거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니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더 취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리코파 카운티도 그렇고 지금 뭐 밀워키 카운티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전부 다 개판이 됐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자기네들 편들이 되어버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공화당 쪽 사람들 참관인들은 아예 개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몰아내버리고 유리창 문을 갖다 판자로 다 가려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북이 돈을 쓴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돈을 쓴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작게라도
이렇게 단체들이 8만 5천 불이면 페이스북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인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감사원한테 걸린 것은 상당히 지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감사원 쪽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 정치색을 띠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파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당 쪽에 기울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그 비영리 단체 자격 박탈시켰겠죠. 굉장히 오래된 아주 흑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명망 높은 단체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뭐 비영리 단체 자격 박탈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지금 뭐 많다.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행정부 시절에 이민법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무기화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민자들을 막 추방하려고 한다. 이민자들을 갖다 무조건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을 펼친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공화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다 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민 개혁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게 먼저냐입니다.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국경을 먼저 튼튼하게 해놓자. 이거부터 이야기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을 해놓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범국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된다. 불법으로 있는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미국 시민에게 일자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설득 단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국경을 튼튼하게 한다.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를 않고요.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드리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불체자라고 그리고 미입국한 불체자라고 해서 무작정 추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들어와서 불체자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도 실제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좌파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100%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방을 펼치면서 오해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무조건 다 추방하는 거 아니죠. 범죄자들 추방한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추방하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된다거나 아니면 범죄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이 되는 인물들을 추방한다. 이런 이제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붙는 것이죠. 아무나 다 추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방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방 재판 과정 중에 얼마든지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추방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해가 자꾸 생긴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일단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부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환이 있는데 내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외환을 막아야 내환을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방향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불법 치료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엉뚱한 대로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개입 요소들이 단순하게 어떤 뭐 사망한 사람들 갖다 명단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아주 극랄한 단적인 범법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페이스북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곳곳에서 각종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작업을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또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이 마치 관행처럼 자리 잡을 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냥 넘어가면 이러한 것은 굉장히 나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는 이런 결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돼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다루고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